그 2주 만에 와서 그런지 또 이게 참 새로운 또 느낌이 나는데요. 자리에 올라오면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거는 좀 잘 안 되신 분들한테는 위로의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사실은 어쨌든 그 멘탈을 회복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또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취업난이 이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책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올해 하반기 그 취업을 제가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크게 들었던 아니면 많이 느꼈던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세 가지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간략히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 사례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채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용 규모가 뜨지를 않았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일단 사업도 구조조정 중이고요. 인력도 구조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는 사실은 채용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사실 올해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LCD거든요. 근데 LCD가 중국 그 경쟁업체들의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대폭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만 5천억 원 정도 적자가 났고요. 올 연간으로 치면 거의 1조 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올 하반기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케이스입니다. 제가 서류 통과 비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어쨌든 저하고 그 인연이 있었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서류 통과 비율을 제가 봤더니 올 상반기에 27% 통과율이 올 하반기에는 8%로 축소가 됐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서칭을 해보면 사실은 올해 그 SK 하이닉스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적자가 난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률이 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연간 치면 50%였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올해는 지금 예상되는 게 한 15% 정도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3분의 1 이하로 사실은 축소가 됐습니다. 그 영향이 채용 규모를 크게 가져가지 않은, 그러니까 채용 규모를 줄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모리 매출, 총 매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98%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직격탄을 올해 SK 하이닉스가 맞게 된 거죠. 이제 그러한 영향으로 채용 규모가 작년 또 상반기에 비해서 뚝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현대차 그룹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현대차 그룹은 작년 올 상반기부터 수시 채용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현대차 그룹 쪽에 지원한 친구들의 그 케이스를 들어보면 이 얘기죠. 서류 통과가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비해서 서류를 넣어도 통과하는 그 비율이 너무 낮게 나온다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을 지원한 지원자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 쪽의 채용 공고는 자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직무별로 이제 뽑기 때문에 채용 공고는 자주 올라온다라는 거죠. 뭐냐면 제가 오늘만 봐도 오늘 그 현대자동차 채용만 봐도 사실은 신입이 7직무가 올라와 있고요. 경력은 43직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용 공고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서류 통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취업 준비생 관점에서 그 입장에서 보면 현대자동차가 내세운 기회 확대의 어떤 기회 확대라는 그것들을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이 수시 채용으로 바뀐 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쓰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요. 또 그렇게 해서 자소서를 써서 제출을 한다 그래도 서류 통과 비율이 너무나 낮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세 회사의 케이스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이 채용 규모라는 게 어떤 그 시장 상황 또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취업난에 대한 그 책임은 어른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어른 중에 한 명이니까 저를 포함한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일자리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 주체 아니면 일자리랑 관련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기업, 대학, 정부 이렇게 세 군데로 보면 사실은 기업이 어떤 그 채용의 수요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은 인재를 공급하는 공급처가 되는 건데 정부는 이제 그 사이에서 뭐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사실은 채용 규모는 기업의 상황에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만큼 채용 규모가 그렇게 늘었다기보다는 축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조금 내년 상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그러면 올 하반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바닥을 좀 찍은 상태라고 생각이 보통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사업의 구조조정, 그러니까 LCD 중심에서 OLED 중심으로 이렇게 시프트하면서 어떤 그 채용의 어떤 그 필요성 이게 내년 상반기에는 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D램 가격이 좀 반등을 할 거라는 그 전망이 우세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이닉스 차원에서도 보면 이미지 센서라는 신규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 상반기는 올 하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현대차 그룹도 보면 수시 채용으로 돌아섰는데 사실은 현대차 그룹 자체가 그동안 내연기관 중심으로 성장을 해오다가 지금은 스마트 모빌리티로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신기술 쪽에, 신분야 쪽에 대한 인력 수요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꾸준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결국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경쟁업체의 공세 때문에 올 하반기에 채용 자체를 하지를 않은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떤 구조조정, 조정 국면 이런 것 때문에 축소가 된 거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채용제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인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특히 기업 같으면 사실은 투자를 확대해야지 그게 이제 채용 규모의 확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올해서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삼성의 휴대폰 쪽도 보면 이제 폴더블 폰 나오면서 그런 쪽의 채용 규모가 늘어날 거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새로운 그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면 채용 규모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어떤 그 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는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좀 맞춰서, 올해 좀 좋은 소식을 못 받으신 분들도, 일단은 좀 쉬시고요. 그 다음에 멘탈 회복을 좀 하셔서, 새롭게 좀 새롭게 도전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제가 이 치고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 그러면 앞으로도 도움을 적극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최근에 취업이 어려운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어쨌든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미안하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